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여당 출입하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야당 출입하는 한겨레신문 장나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도 하기 전에 이분들이 아까 네. 조금 전에 나오셔가지고 지지율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뭐 충격을 받은 건가요? 네, 일종의?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네. 예상도 하기도 했으면서 하고. 정말 좀 당황스러웠죠. 오늘 톱 기사는 이거다. 네. 오늘 톱기사는 이거다. 네. 장나래 기자, 이 4.15 총선 참패 이후 보면은 넉 달 만이고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로 보면 한 4년 만이에요. 지금 그렇죠. 어떤가요, 상황이? 이런 순위를 사실 탄핵 이후로 진짜 기자들도 처음 보는 순위여서 사실 네. 아침부터 좀 놀라긴 했고요. 근데 좀 예상했던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순서가 이렇게 딱 바뀌어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이걸 언제 마지막으로 봤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네네. 민주당 지지율이 1.7%포인트 떨어지면서 33.4%였고요. 네. 통합당이 이제 1.9%가 올랐어요. 그래서 36.5%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율을 앞지른 데는 중도층이 역할이 컸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 내긴 해요. 3.1포인트인데 네네. 1%포인트인데 이게 중도층에서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중립을 지키던 그 중도층이 이제는 통합당 쪽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 이제 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때요? 분위기가? 그게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그 이해찬 대표하고 지도부가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강원도 철원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렇게 썩 분위기는 좋지는 않아 보였던 것 지금 같고요. 뭐 전반적인 상황도 예. 그렇고 숫자도 그래서 그렇고. 네. 이해찬 대표는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의원들 개개인 반응을 오늘 좀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하나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기풍을 쇄신해야 된다 이런 반응을 했었고 허영 의원은 이제 강원도 소속 의원인데 그렇죠. 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집권 여당 지지도가 좋을 수가 있겠냐. 뭐 수해 피해가 보고되고 난 다음에 네. 지지도도 복구가 될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면에 또 이럴 때일수록 개혁 입법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한 게 있었는 게 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이럴 때일수록 검찰하고 사법개혁 같은 거 권력기관 개혁에 망설임 없이 나서고 민생을 위한 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훈 의원도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총 반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눌리거나 이제 물러서면 안 되고 더 치고 나가서 개혁 입법 주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조사는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응답률은 5.3%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그리고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고요. 자세한 조사 개요 그리고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장나래 기자, 지난번에 통합당이 상당수 이렇게 딱 치고 올라왔을 때 이 반응을 잠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층 고무됐지만 희색을 좀 감추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역전한 오늘 뭐 치킨을 싸야 되는 날 아닙니까? 네. 치킨 쌌다가 여기서 찍힐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되게 몸 조심해야죠. 네, 사실은. 몸조심이 지난주보다 더 심해진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김종인 위원장도 여론조사는 하나의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묵묵히 미래 향해서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평가받겠다라고 이제 몸을 좀 낮추고 있고요. 네. 그 비대위 회의가 오늘 열렸는데 직후에 열린 거죠. 그 결과가 나오고. 이후에. 네, 근데 건배도 하지 말라라는 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내색도 하지 말고 숫자도 얘기하지 말고 건배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네.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령이 내려져서 네. 지금 여기서 실수라도 하면 이게 민주당 좋은 일 아니냐라는 인식이 강해서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도 입단속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조심해야죠. 정말 네. 통합당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옛날 같으면은 좀 저 좀 약간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 약간 누군가가 누군가가 튀는 또 발언을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단결된 모습 반갑습니다. 네. 통합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이 지지율이 상승할 때 그 여세를 몰아서 국민 마음을 좀 확실하게 가져오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주도로 통합당이 변신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꾸준히 뭔가 뭐 정강 정책 등등 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뭐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기 그러니까 비대위 오기 전부터 네. 하던 얘기라고 하면서요. 우리 당에서 내세웠던 두 분 대통령이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죄송한 마음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사죄는 해야 되는 게 내 지론이다라고 해서 사과할 의향을 내비쳤고요. 근데 네네. 아직 뭐 방식이나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네. 아무래도 취임 100일을 좀 한 달 조금 안 되게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때 뭔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민주당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통합당과 보수 세력이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했을 것이다. 뭐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네요. 그게 이제 민주당 개별적인 의원들이 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하나하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거진 대부분 소병훈 의원에 동감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통합당하고 보수 세력이 이분 말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할 거라면 진작에 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이제 하냐. 와서, 네. 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20대 국회에서 총사퇴를 했었을 것이고 또 21대 총선에도 불출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겠냐. 이런 속내일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또 조금 더 나가서 이 민주당 텃밭이죠. 호남 끌어안기에도 지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는 19일 날 광주 찾아서 5.18 묘지에 참배를 하고 대국민 메시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거기서도 이제 지역 경제인들이나 특히 5.18 단체와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사실 통합당으로서는 굉장히 호남에 가는 일조차 사실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으로 가게 되고 호남 특위라고 불리는 국민 통합 특위도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전주 출신인 정운천 의원을 내정하기도 했고요. 네네. 민주당보다 먼저 수혜가 난 전남 구례를 찾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평가가 좋은 편이고 네네. 사실 여태까지는 후보도 못 내는 곳이 많아서 호남에 뭐 영남당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 대선을 공략해서 지금 차근차근 호남 끌어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의 이 새로운 정강 정책 공개가 됐는데 내용들이 뭐 꽤 좀 진전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이제 좀 획기적이라고 봤던 거는 기본소득이 첫 번째로 명시가 됐다는 부분이 이제 출입 기자들도 사실 그냥 기본소득이 당연히 언급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10대 약속 중에 첫 번째 항목으로 기본소득을 명시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장이 취임하고 첫 번째로 던진 화두가 뭐 한국형 기본소득 이런 거였는데 네. 이런 당의 개혁이나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있고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서서 의제를 선점해버린 그런 효과도 있어서 좀 인상적이었고 네.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나 노동 존중, 뭐 양성평등 이런 키워드는 사실 통합당에서는 그전에 잘 찾아볼 수 없었던 키워드였는데 네. 뭐 경제 민주화는 한번 등장하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중도 확장에 좀 무게를 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4선 연임 그렇죠. 제한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결국은 조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소급 적용을 안 하기로 해서 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반발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이게 최종적으로 뭐 전국이나 뭐 의원총회를 통과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지금 또 인상적인 거는 피선거권을 연령 자체를 그 18세로 낮춰서 네. 고3부터 이제 출마를 할 수 있게 그 국회의원을 피선거권. 네. 네네네 그렇게 바꾼 그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명시한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것 같아요. 예측을 해보자면. 그 4선은 이거는 무조건 생각보다 안 된다? 이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예, 생각보다 네. 많은. 아직 초선 분들 중에서도 벌써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아무리 소급 적용을 안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될까? 통과가 될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논의하면 어차피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보수적인 시각에서 네. 어차피 이런 그 세수나 이게 안 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논의하는 거에는 동의를 많이 하는데
4선 이 부분은 그 기득권 기본소득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단 딱 그 의제 자체를 뭔가를 화두를 딱 던져놓긴 했는데 결국은 안 될 것까지 생각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의원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이거는 논의를 지금 해야 된다. 당장 안 되더라도 이런 의원들도 있고요. 네. 한 비율로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세금을 올리지 않는 한 어차피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논의를 해봤자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네, 의미 아젠다라도 던지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아. 그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이 사연임 제안 여기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아직 그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반대할 겁니다. 네. 그쵸. 여기도 이렇게 단칼에. 3선 이상 다선 의원들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만나서 여쭤보면 먼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안 될 겁니다. 안 될 예. 거다. 양쪽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이건 그냥 한번 던지고 끝나버리는 너무 또 이런 게 단언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단언이 아닌가 제가 싶기도 그렇게 하고. 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요.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채택한 거 아니죠? 네, 네. 이 기본소득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영한 이유가 본인이 먼저 꺼낸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받아서 논의를 넓힌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즐겁겠지만 네. 다만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 당론은 아직 좀 그렇다는 게 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내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은 포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는데 반대하는 의원들도 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족한 곳에 더 많이 주는 게 더 진정한 복지라고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당론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고 성급하다라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전망들이 그렇게 밝지가 않은 상황 네. 같고요.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 당명 공모 시작을 했네요. 네. 네.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요. 네. 미래통합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상, 뭐 최우수상, 우수상은 시상도 한다고 하니까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응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31일에 확정은 되고요. 일단 복수안은 24일에 좀 언론에 공개를 해서 그중에서 이제 31일 날 확정을 짓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사실 얼마나 파격적일지가 제일 관심인데 네. 사실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총괄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당자가 꼭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파격적인 것들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그래요? 하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그 의원들 사이도 그렇고 당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질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당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재밌네요. 뭐 민주당, 정의당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통합당 당 더 이상 없이. 거기 틀에 얽히지 말자. 네. 장나리 기자는 어떤 단어가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민주라는 단어를 물론 좋아하지만 민주당을 쓸 수 없는 거고 지금 통합당 의원들은 어떤 단어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내심? 약간 경제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뭐 민생이라든지 뭐 그런 어쨌든 피부에 와닿는 뭔가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네. 민생은 사실 나왔기 때문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뉘앙스를 좀 원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 아예 파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러고 뭐 당도 붙이지 말고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네, 아직 뭐가 될지 진짜 저희도 전혀. 좀 기자들도 관심 많아서 한번 해보시죠. 두 분도 이게 들어가셔서. 제가 알기로 상금이 200만 네, 원? 최대 200만 상금이 최대 200만 원? 있군요. 네. 네, 상만 주는 게 아니라 상금까지. 네, 원래 그리고- 더 높이기로 네. 했었는데 잘 안 됐다고. 그래요? 또 합니다. 은근히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약칭도 좀 너무 비아냥거리는 약칭이면 안 된다고 해서 약칭이 중요하죠. 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약칭 없는 걸로 만들겠다는 게 일단 목표더라고요. 약칭 항상 자한당, 미통당 그렇죠. 이 네. 아픔이 네네네. 너무 크기 때문에 약칭 새누리당 뭐 이런 건 약칭 없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네 글자 이하로 하면 좀 약칭이 없어서 그런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통합당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행보 좀 주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남부지방 등에 수해 났을 때 민주당보다 통합당이 먼저 내려왔어요. 네, 하루 네. 먼저 내려가서 네. 역시 김종인 이런 얘기가 당에서 나왔어요. 이 괜히 감각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이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김종인 만만치 않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히 김종인이 아니다라는 평가인데 사실
통상 지도부는 환영받는 곳을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남을 항상 찾았는데 이번에는 실행력이 좀 남달랐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진아 기자가 조금 너무 쉬고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지사 이제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율 역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다. 당내에서도 대부분 수긍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그 진성준 의원이 네. 전략기획위원장이거든요, 당에.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말을 한 게 이 당에 지금 보는 시각이다라고 느껴진 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상황적 요인이 크다. 그 상황적 요인이 그러니까 정부하고 여당이 큰 실책을 범했거나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는 게 아니라 네. 코로나 극복도 안 된 상태에서 국민 피로감이 지금 굉장히 크다. 그런데 여기서 박원순 시장 문제도 나왔고 부동산 폭등도 있고 호우 피해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사납게 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니 여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정부 여당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해결책이 뭔가 했을 때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호우 피해도 없어지고 이 상황의 요인이 제거되면 또 이제 8월 29일 날 전당대회가 있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거든요. 네. 그때 심기일전에서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도 또 함께 떨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울 텐데 민주당이 뭐 청와대와 거리두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어때요? 실제 보시기에? 그게 저희가 봤을 때 정말 거리두기를 했으면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대표 후보라든지 최고위원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패턴들이 네. 항상 있었죠. 근데 네. 전혀 워딩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더 성공시키겠다. 오히려 어떤 의원들은 그 후보들은 친문재인 지지자들 네. 표심을 공략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요. 오히려 오늘 반대로. 심지어 노웅래 후보는 이런 글까지 남겼었잖아요. 그 강원도 수해 봉사활동 다녀온 그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미국 영부인을 비교하면서 극찬까지 해서 미국. 예. 네네. 문재인 대통령 아직 살아있다. 아직 네. 지지율이 그래도 괜찮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야권에서는 조기 레임덕을 언급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림없는 소리 이렇게 네. 좀 화를 내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그게 오늘 최고위원 또 후보죠. 그리고 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주장은 보수 세력에 기댈 뿐이다. 뭐 이렇게 말했고 또 친문 대표 주자죠. 정청래 의원도 한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이제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한 게 보수 언론의 선동질에 먹잇감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40%대 초반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네. 근데 30%대로 만약에 급 하강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직은 그래도 버티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레임덕은 아니라는 주장이 더 많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내심 실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라는 네.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기대와 평가 함께. 그렇죠. 네. 기대와 평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부동산 문제를 알아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사실 오를 일은 지금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판단. 가만히 있으면 된다. 우리만 사고를 안 치면 지지율은 저절로 지금 넘어오는 거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동적인데요. 뭔가 너무 방어적이고. 사실 네. 그동안은 가만히만 있었으면 됐는데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기대와 달리 너무 조용해서 민주당도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섭섭해하죠. 네. 그래요? 야당 이제 덕을 보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양쪽 다 냉정하게 조금 자신의 위치를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청와대 수석들 쭉 인사 났잖아요. 노영민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다 반려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수석 발표나고 실망했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실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게 역시 직보다는 집이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또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좋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5017번님, 이제 여의도 여성시대를 못 듣게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서운합니다. 김 기자님, 장 기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이지원님도 여의도 여성시대도 막방인가요? 너무 섭섭하네요. 기자님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응원 함께 주셨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막을 내리게 돼서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저는 굉장히 그동안 재밌게 들었는데 김진아 기자님 제가 소감 지금 간단히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소름 눈물을. 그래도 앞으로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기사를 찾아주시고 정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잘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네. 네. 장 기자님. 이게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16년 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좀 저는 더 됐을 제일 거예요. 역사 깊은 프로그램에 그래도 잠시나마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때 전에 질문으로 누가 선배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 마지막까지. 네, 멋진 두 선배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기자가 지금 이 세 명 가운데 가장 막내라는 걸 끝까지 보고 싶다고. 어필하고? 네. 정말 언제 말하고 싶었는지. 네. 우리 너무 슬프게 만들고 가시네요. 손창정님. 네, 찾아볼게요. 김진아 기자님 눈물 유유 달아주셨어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장나래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